현재 지구의 지배자는 인간은 우리만의 착각? 인간은 물론 사나운 포유류들이 지배하고 있는 땅 위의 세계. 하지만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파충류나 양서류는 물론 지구 동물의 75%를 차지하는 곤충과 그보다 더 많고 다양한 식물들까지 수많은 생명들이 공존하고 있다. 그 옛날 중생대, 땅 위의 지배자는 공룡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중생대 육상에도 공룡만 산 것은 아니었다. 공룡뿐이었을까? 중생대의 육상 동물. 우리가 중생대 그러면은 공룡만 생각하게 되는데 중생대에도 지금처럼 많은 생명체들이 살고 있었겠죠? 네, 악어 같은 파충류, 개구리 같은 양서류, 또 포유류, 그리고 곤충도 살았습니다. 곤충이라면 그럼 이런 잠자리들도 살았나요? 그럼요. 사실 공룡이 등장하기 한참 전인 고생대에 곤충의 조상이 나타났거든요. 이게 뭐야? 이거 괴물이야? 이것이 바로 메가네우라입니다. 고생대에 살았던 잠자리의 조상이죠. 이게 잠자리라고요? 네, 생김새는 비슷하지만 크기 차이가 엄청나죠. 요즘 잠자리는 날개폭이 기껏해야 10cm이지만 메가네우라는 날개폭이 70cm에 달했습니다. 야, 이거 오지 마. 저리 가. 오지 마. 후기 석탄기 약 3억 340만 년 전에서 2억 9,890만 년 전에 살았다. 원시 잠자리 메가네우라는 프랑스에서 주로 발견된다. 날개폭 약 70cm, 몸무게는 약 30g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하늘을 나는 곤충 중 가장 몸집이 크다. 고생대의 곤충들이 커진 이유는 대기 중의 산소 농도가 높았기 때문이다. 오늘날 대기 중의 산소 농도는 21%. 하지만 고생대엔 산소 농도가 35%로 매우 높아서 비행에 사용하는 근육에 산소가 더 많이 공급되어 조직이 두꺼워지고 몸집도 더 커질 수 있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거대한 곤충들이 자기 몸집을 유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바로 환경 변화 때문이죠. 환경 변화요? 네, 고생대에서 중생대로 넘어갈 때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면서 개멸종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개멸종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시베리아에서 일어났던 강력한 화산 폭발입니다. 약 100만 년 가까이 용암과 함께 이산화탄소가 분출되었는데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자 바다 표면의 온도가 섭씨 40도까지 오르게 되고 그 결과 지구에 살고 있던 생명의 95%가 멸종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고생대가 끝나고 중생대 트라이아스기가 시작하게 되는데요. 곤충과 양서류, 그다음에 파충류가 더 많이 살고 있었죠. 자, 그러면은 공룡이 등장하기 이전 트라이아스기의 육상 동물들부터 살펴볼까요? 후기 트라이아스기 약 2억 1,560만 년 전에서 2억 1,200만 년 전에 살았다. 남부 유럽의 이탈리아에서 주로 발견되는 작은 파충류 드레파노사우루스는 몸길이 약 50cm, 몸무게 약 2kg으로 크고 휘어진 첫 번째 앞발톱과 꼬리 끝에 갈고리 모양 가시가 특징이다. 앞발톱과 꼬리의 가시를 이용해서 이렇게 나무를 오르락 내리락하며 살았을 겁니다. 이렇게 나뭇잎을 먹고 살았나요? 글쎄요, 드레파노사우루스의 몸의 생김새를 생각해보면 아마 요즘 살고 있는 바로 이 동물과 비슷했을 겁니다. 개미핥기입니다. 개미핥기는 뾰족한 입과 혀로 흰 개미를 주로 잡아먹는데 드레파노사우루스도 개미핥기처럼 나무 껍질 속에 살고 있는 벌레를 잡아먹었을 겁니다. 고생대 같으면 곤충이 하도 거대해서 잡아먹을 생각도 못했을 텐데 말이죠. 그런데요, 트라이아스기 곤충 가운데도
거대한 놈들이 있긴 했어요. 후기 트라이아스기 약 2억 3,500만 년 전에서 2억 2,150만 년 전에 살았다. 거대 곤충 기가 티탄의 주요 발견지는 중앙아시아 키르기스스탄이다. 날개폭 약 33cm, 체중은 약 22g. 그러니까 중생대에도 거대 곤충이 있었던 거네요. 예. 생김새는 꼭 메뚜기 같은데 아빠랑 꼭 사마귀 같고. 그렇죠. 사마귀도 엄청난 포식자잖아요. 맞아요. 사마귀 정말 무섭습니다. 사마귀뿐만 아니라 또 다른 육식곤충인 큰 노랑태 먼지벌레는 강한 턱으로 개구리도 잡아먹는데요. 기가티탄은 곤충은 물론 작은 양서류와 파충류도 잡아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기가티탄도 트라이아스기 후반에는 멸종하고 맙니다. 아니 왜요? 트라이아스기 후반에는 중생대의 강력한 지배자들이 슬슬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강력한 지배자라면은 공룡들이 번성하면서 기가티탄을 다 잡아먹은 거군요. 기가티탄은 덩치가 커서 공룡들 눈에 잘 띄었잖아요. 딱 좋은 먹잇감이었죠. 후기 쥐락이 약 1억 5,080만 년 전에서 1억 4,550만 년 전에 살았다. 미국, 포르투갈, 영국 등지에서 발견되는 포유류 라울레스테스는 몸 길이 약 10cm, 몸무게 약 45g으로 생쥐와 비슷했다. 생쥐만 하네요. 공룡이 나타나면 도망가기 바빴을 것 같은데요. 그렇겠죠. 그래서 공룡을 피해 밤에 생활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밤에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라울레스테스를 보면 트라이아스기의 다른 포유류에 비해 청각기다. 그러니까 귀가 특별히 발달했거든요. 밤에는 어두워서 빛보다는 소리에 민감해지는 거죠. 또 밤에는 춥기 때문에 체온을 유지해야 했어요. 아마 이때부터 지금의 포유류처럼 스스로 체온을 유지하는 내온성 체온 체계를 갖게 되었을 겁니다. 공룡을 피해서 밤에 역시 공룡은 다른 동물들에게는 빨리 피해야 할 큰 적이었던 거네요. 그렇게 많이 생각했죠. 그런데 백악기에 그 편견을 깨는 포유류가 등장합니다. 전기 백악기 약 1억 2,500만 년 전에서 1억 2,320만 년 전에 살았다. 대형 포유류 레페노마무스는 중국에서 주로 발견된다. 몸 길이 약 1m, 몸무게 약 14kg. 오늘날의 오소리처럼 생긴 중생대의 포유류다. 얘가 무슨 편견을 깼다는 거죠? 레페노마무스 화석의 배 쪽에서 뭔가가 발견되었습니다. 저 말이에요. 바로 이 공룡의 새끼, 이 공룡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바로 레페노마무스 배 쪽에서 파스타코사우루스 새끼의 화석이 나온 겁니다. 이제까지는 포유류는 공룡의 먹잇감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렇죠. 반대로 포유류가 공룡을 먹었다는 것을 레페노마무스를 통해 알게 된 거죠. 작은 공룡들은 포유류를 무서워했겠네요. 작은 공룡들은 포유류뿐만 아니라 뱀도 무서웠을 겁니다. 뱀이요? 후기 백악기 약 6,800만 년 전에 살았던 파충류로 추정된다. 인도에서 주로 발견되는 뱀 사나예. 몸 길이 약 3.5m, 몸무게는 약 6kg에 달했다. 우와, 아니 중생대에도 뱀이 있었네요. 그럼요. 이 사나이가 발견된 곳은 거대한 못 긴 공룡의 알과 새끼들이 있는 바로 공룡 알 둥지였습니다. 알 훔쳐 먹으려고 기어든 건가요? 그렇다고 봐야겠죠. 요즘도 뱀은 새 둥지에 침입해서 알을 훔쳐 먹잖아요. 비담구렁이랑 비슷하게 생긴 사나이에는 공룡의 알 둥지에 침입해 알과 작은 새끼 공룡을 잡아먹고 살았을 겁니다.
양서류 가운데도 공룡의 무서운 적들이 있었습니다. 고기 백악기 약 7천만 년 전에 살았던 개구리 벨제부포. 주로 마다가스카르에서 발견된다. 몸 길이 약 23cm, 몸무게 약 2.3kg으로 지금까지의 개구리 중 가장 큰 종이다. 생김새는 현재의 뿔개구리와 비슷했지만 머리의 폭은 약 15cm로 아주 컸다. 무는 힘이 무려 500에서 2000N. 이는 50에서 200kg의 무게로 밟는 것과 같은 힘이다. 공룡은 물론 입에 들어갈 수 있는 대부분의 동물을 잡아먹었을 것이다. 작은 공룡들을 위협한 육상 동물들이 꽤 많았던 겁니다. 그래도 역시 중생대 육상의 지배자는 공룡이었겠죠? 중생대 육상을 지배했던 공룡도 나중에는 그 자리를 포유류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공룡을 피해 밤에 숨어 지내던 포유류가 육상의 지배자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치만 포유류의 지배도 영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언젠가는 또 저런 곤충이 나타나서 지구를 지배할지도 모르죠. 저런 게 막 날아다니면 바깥에 못 다닐 것 같아요. 에이, 지가 그래봤자 뭐 잠자리죠. 저런 건 전박이가 한번 나타나면 뭐. 전박아, 수환. 왜 안 와? 어이, 전박아. 야, 전박이, 수환, 이리 와. 공룡보다 먼저 나타나 지구 동물의 75%를 차지하는 곤충. 지구의 주인은 곤충이 아닐까? 왜 나만 따라다녀? 시끄러 죽겠다. 쿠왕쿠왕쿠왕 스르르 스르르 쿠왕쿠왕쿠왕 스르르 스르르 한반도에 나타난 대강공룡 카르보사우루스 전박이 매력적인 중생대 악당 공룡 데이노닉투스 얼빵이 둥가둥가둥가 나르는 파충류 둥가리테루스 둥가 쿠왕쿠왕쿠왕 스르르 스르르 쿠왕쿠왕쿠왕 스르르 스르르 한반도에 나타난 중생대의 공룡들 왜 나만 따라다녀? 시끄러 죽겠다.